누가 기사를 썼는지, 또 어떤 것을 소스로 해서 기사를 썼는지 이런 거 확인이 안 됐습니까? 됐을 겁니다. 심의지적평정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이 조사되고 논의돼서 네. 인사위원회 회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방심위의 의견 진술서 쓰신 거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빨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KBS와 법조팀은 여러 기자가 취재한 것을 종합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KBS 보도 정보 시스템입니다. 방화벽이 오중으로 돼 있어서 KBS 직원이 아닌 외부인은 침범해서 들여다보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상단에 보면 부서명과 기사 제목, 작성자, 수정자, 수정 일시가 자동으로 기록되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시면 네, 작성자 이정은, 수정자 최영원, 시간 다 나오죠. 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시간을 보면 4시 16시 36분에 최초 기사가 나왔고요. 18시 6분에 최영원 팀장이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반장이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18시 24분에 이승철 팀장이 또 수정했습니다. 처음 기사와 최 반장이 쓴 제목은 스모킹 건은 이동재, 한동훈 녹취였으나 이 팀장이 제목을 유시민 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 건으로 바뀌면서 유시민과 총선이라는 단어가 처음 기사 제목에 등장합니다. 이 팀장이 유시민과 총선을 기사 제목에 넣을 때는 자료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제목뿐만 아니라 기사 내용까지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됐는데 이 기자가 4번, 최 반장이 4번, 이 팀장이 3번, 총 11번이나 수정을 했습니다. KBS의 첫 번째 거짓말은 기사 작성 시간입니다. KBS 9시 뉴스 나가기 직전인 8시 20분경 급하게 기사가 작성이 되어서 팩트 체크를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거짓말 아닙니까? 기사를 11번이나 수정했습니다. 단계를 거쳐서. 네. 사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팩트 체크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이 기사 당연하게 편집하고 데스킹하는 과정입니다. 기사를 수정하고 팩트 체크할 시간이 없어서 기사가 8시 20분에 최종 되면서 작성하는 기사들이 주말에 욕심을 내서 이게 제대로 취재 기자들이 확인이 되지 않고 보도가 나갔다고 하셨죠. 취재한 내용을 이제 메모 형식으로 아마 옆에 창에 띄워놓고 그거를 이제 확인하면서 갖다가 이렇게 인용을 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실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 최소 처음 기사를 작성할 때부터 수정할 때까지 최소 5시간 이상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재 기자나 한동훈 검사장에게 진위 확인을 하지 않고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거짓말 살펴보겠습니다. KBS는 여러 명이 취재한 것을 종합해서 보도했다고 했고요. 또 그 취재 내용이 메모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방심위에도 그런 취지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기 빨간 박스 봐주십시오. 화면 빨간 박스가 기사를 작성하는 곳입니다. 왼쪽이 기사 작성에 참고할 취조 자료를 올리는 곳이고요. 오른쪽이 방송에 나갈 기사를 작성하는 곳입니다. 기사 원고와 실제 보도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앵커 멘트만 다르고 원고가 99% 그대로 보도됐습니다. 이거는 취재의 내용, 이것이 녹취인지 메모인지 지금 사장님은 메모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여러 취재원 거를 짜집기해서 된 메모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확실한 정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거의 99% 싱크로율이 보이는 상태로 보도가 나간 것이고요. 내용 보십시오. 하나하나 제가 보시면 한 사람이 일관되게 그것도 굉장히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반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의 반말로 일관되게 진술을 쭉 이야기를 풀고 있고요. 흐흐흐 뭐 그런 거는 이제 상상에 맡겨야지. 그것까지는 워딩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 이런 것은 분명히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녹취록을 바탕으로 기사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기사가 어떻게 그대로 이
제보한 내용이 소위 이제 취재원이죠. 녹취록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보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어찌됐든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한테 힘 실리고, 이것을 KBS 기사로는 이정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똑같이 기사가 쓰여졌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처럼 취재 자료가 그대로 기사에 뼈대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자료를 제공한 취재원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고급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고, 둘째, 권력을 가진 법조인의 가능성이 크고, 셋째, 신뢰할 장소로 정도로 속을 충분히 있던 사실이라는 게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취재원이었고요. 사장님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셨다는 것을 지적하고 추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네, 답을 말씀하십시오, 드리면은 뭐 취재원과 친분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명을 취재를 해서 종합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취재 메모를 보면 거기에 이제 주장이 있고 그 취재원의 주장이 있고 그 팩트가 있는데 그걸 좀 혼동해서 주장을 팩트인 것처럼 이렇게 기사화한 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오후에 추가 질의 안 하고 시간을 써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 3분. 추가 질의 안 하시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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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그렇게 질의 하십시오. 안 하겠습니다. 네, 네. 3분. 네. 큰일도 당하셨는데. 큰일도 당하셨어요. 큰일도 당하셨어요. 그 결과가 바로 거짓과 첨부 보도 또 오보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 녹취록의 흐름을 봤을 때 장문에 녹취록 원본이 있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심의평정위와 징계위가 녹취록 원본 확보하셨습니까? 이 취재 메모는 당연히 제출을 받아서 비교를 해서 심의 지적 평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녹취록이 확보됐습니까? 지금 나온 그런 메모는 당연히 네. 제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8일, 19일 5명의 기자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통신 기록 확인됐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잠깐만 징계위에서 심의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의 진상을 파악하시려면 휴대전화 자료 제출 요구 기본이고요. 채널A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이동재 기자 휴대전화 이미 제출받아서 조사했습니다. KBS 적극적으로 안 하셨다는 뜻이고요. 1년의 과정과 자료 특성을 볼 때 누군가 오래전부터 이런 식으로 KBS의 뉴스 아이템을 기획하고 보도 방향까지 잡아주다가 이번에 꼬리가 잡힌 거라는 의심이 드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널A 기자는 보도된 걸로만 볼 때 정말 취재윤리 위반입니다. 이 부분은 취재윤리 위반이라기보다는 데스킹 과정에서 저는 실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 데스킹 과정에서 실수입니까? 예. 네. 어쨌든 저희가 유추할 때 이 취재원과 우리 기자들의 관계가 하루 이틀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기자와 청구를 취재원은 받아서 당연히 친분 관계도 보도를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사실관계가 아닌 것이 보도가 되었고 그 말은 이게 사실관계인지 그 아닌지 취재 확인할 메모를 시간이 자세히 있었음에도 읽어보시면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실수했다는 그만큼 거를 이 취재원을 신뢰했다는 것이겠죠. 이 사건이 터지자 이 기자 본인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임을 알게 되면서 울면서 주변에 하소연했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사장님. 입사 4년 차인 앞길이 구말리 같은 신입사원한테 선배와 회사가 이런 식으로 검증 안 된 자료를 던져줘서 경력을 망쳐도 되는 겁니까? 이 기자를 포함해서 법조라인은 녹취록 파일을 모두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 없애는 순간 이 기자한테 엄청난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정현 전 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보도에 개입해서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까지 밝힌 자료와 정황으로 봤을 때 이정은, 최영원, 이승철 기자가 외부의 압력이나 공모 없이 오보를 했다고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5명의 기자를 징계하는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취재원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서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그런 공영방송 KBS 명예를 찾으셔야 되고요. 이에 대해서 사장님은
해외 방송사의 사례를 보듯이 심각한 오보 방송을 했다면 책임을 지시는 자세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조금 전에 공개하신 취재 메모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게 이동재 한동훈 이 녹취록에 없는 그 주장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실제 녹취록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옮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백하게 데스킹 과정의 실수였습니다. 그 취재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친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명을 취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재원은 취재원으로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걸 받아서 그걸 정확하게 기사하고 데스킹하는 게 기자와 데스크의 그 중요한 그 역할인데 그 부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 인사위원회 회부한 것입니다. 저는 뭐 당연히 단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황보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